토익 990점 만점을 받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익은 지금 중학생도 보고요, 고등학생도 봅니다. 그래서 901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점수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하나에 5점씩입니다. 그래서 895점이 되든지 900점, 그 다음에 하려면 905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901점은 이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점수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901점을 올린 사람도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점수가 900점에서 901점이 됐다는 걸 알고 안도를 했다면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 토익 점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시험을 정말로 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1점이라는 점수가 자기가 누가 올려줘가지고 901점이 됐다, 그걸 갖고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토익 시험을 봤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좀 말씀드리면요, 인사정책과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의 5대 원칙 세우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 정해서 대국민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게 참 어렵다, 사안호랑이 눈썹 찾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이 중요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완장찬 점령권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통신기본료 페이지를 두고서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자에게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 지지자들에게는 쇼통에 이어서 경총과 공무원들에게는 호통만 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계기출에 일정한 부담이 되어오던 통신료가 낮아진다는데 이를 싫어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 대책이 뚝딱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통신기본료 폐지에 따른 이익의 손실을 다른 곳에서 메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품질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본료 항목이 없는 LTE의 요금이라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민간에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막무가내식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호통치면서 괜한 헛심 쓰지 말고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국민들의 기대감만 높이는 사탕 발린 쇼통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주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인 6월 7일에 국회 추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본 추경은 법적, 내용적, 시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규모 재난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니고 대량 실업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1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이 대량 실업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강부의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해마다 나타나는 2015년, 16년, 17년 청년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은 1월 달에 대개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거 시장으로 나오고 구직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실업률이 높습니다. 11%, 12%가 된 게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지금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청년 실업률을 대응해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정부도 동의를 하지만은 추가 경정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다. 그리고 또 12년은 보시면은 연초에 우리가 청년 실업,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미적거리고
유일호 부총리는 1, 4분기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달이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연중으로는 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가면은 높아지면서 1월달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 실업률 11%를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대량 실업이냐, 경기 침체냐. 아시다시피 1, 4분기 그나마 우리 국정 대혼란기 속에 황교안 근황 대응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 관리를 했습니다. 1, 4분기 경제 지표가 유일호 부총리도 깜짝 놀랄 정도의 1.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는 이 지표를 보고 5월 5일 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경에 대해서 자구우면할 거 없다. 추경 안 한다.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십시오. 1, 4분기 지금 OECD 28개국 총 35개국입니다만은 2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위 OECD 국가 중에도 6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 지금 정원 문제를 추경에 포함시켜 온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큰 정부 그 폐해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우리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역시 우리 안전 분야의 인력 보강 그리고 일부 필요한 교사 등 인력 청원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에서 제출해 오지 않았던 부분을 수정을 해서 12월에 우리 국회가 금년도 예산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 통과시킬 때 바로 내용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해서 필요하면 쓰라고 목적 예비비 500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지금 그대로 금년도 예산 예비비에 500억 원이 있습니다. 10,000명 이상 충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여기에 둔 겁니다. 이거는 쓸 생각도 하지 않고 갑자기 정부가 출범해서 12,000명 군인, 소방관 등 채용하겠다고 추경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공무원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그 예산을 대규모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80억 원을 또 넣어왔습니다. 80억 원은 뭐냐? 채용 공고하고 또 필요하면은 바로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80억 원 필요하다. 그래서 또 변명은 이 목적 예비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쓸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쓰라고 해놓은 것이 우리 예산 절차상 필요하면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라. 일반 행정비. 그리고 모자라면은 또 일반 예비비 1조 2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상치 못한 기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 2천억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 사업들을 가지고 뜬금없이 추경으로 소방관, 군무원, 교사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한국당이 이 소요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걸 예상하고 필요할 경우에 엄밀히 수요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를 쓰라고 해놓았는데 또 뜬금없이 이 추경을 밀고 들어오는 것은 문재인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행을 위한 일방적 밀어붙이기 속도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께서도 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 저 정도의 추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은 더 깊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론관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좀 내용을 압축해서 문제되는 것을 요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송석준 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최규 의원 하시고 그다음에 이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정부는 과연 환경된 제 목소리에 국가 경영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안보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시해야 될 우리 시대의 가치입니다. 우리 나라의 안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안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다시 재검토하고 연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어쩌면은 가뭄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심어는 모두 타들어가고 아직 모를 못 심은 그런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다 놓은 물, 4대강 보에 그 개방을 통해서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의 가슴을 타게 하는 이러한 현상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국민 세금으로 그야말로 인위적으로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이천에서 지금 기업들이 이미 관계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정부 들어서 석연치 않은 일로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뭐 팔당 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구역 내에서 수질보존이라는 이유로 지금 기업들의 그 공장 증설 그 사업이 지금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추경 이렇게 국민 아까운 세금 이렇게 쓰는 것보다 더 먼저 당장 규제 덩어리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는 현장에 대해서 감사원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규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 억제 그 문제 우선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는 수질과 수량을 뭐 같이 그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어쩌면은 국토관리의 이 하천 수자원 문제는 혈관계입니다. 국토관리의 핵심 부문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국토관리의 허점을 초래할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전산 시스템이 성수공업고등학교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 전산 시스템으로 서울시 교육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산 시스템의 900점을 901점으로 고친 행위는 죄명이 공전자 기록 위작죄에 해당이 됩니다.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징역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직접 범죄 행위자는 그 전산 시스템에 입력을 한 그 교직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교직원이 본인의 단독 행위로 했는지 혹은 그 외에 다른 그 지시자가 있었는지 그래서 아직까지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정유라 사건과 같이 많은 관련자들이 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명은 공전자 기록 위작죄, 또 위작된 공전자 기록 행사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법률 검토를 마쳤습니다. 지도부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고발장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6.25를 겪고 17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12만 5천 명이 땅속에서 가족품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빨리 가족품에 돌려보내드려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6.25를 겪은 68년 동안 5천년 역사에 가장 잘 사는 민족인데 그것은 한미동맹 관계가 그동안에 잘 지켜졌기 때문에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드를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환경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다. 이런 것을 국민이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국민들은 요즘 다녀보면 현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벌써 4차례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한 어필을 지금까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 불안하지 않게 해서 설치하고 추후에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환경에 대해서 보완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단체, 시민단체 말만 듣고 모든 나라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은 아마 나중에는 우를 더 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 지도부에게 건의드립니다. 청문회를 보니까 이 정부가 한날에 이 장관 4명을 같이 보내서 14일 날 3개 부처가 청문회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당 지도부에서는 하루에 한 군데씩만 하게끔 우리 간사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위도 원래 14일인데 그래서 15일로 우리는 하루를 늦춰서 하루에 한 군데씩 장관 청문회를 해야 그 사람의 정책 비전 또 그 사람의 모든 도덕성 문제가 국민한테 밝혀지는 것이 맞지. 이거 멍텅구리로 해가지고 어제같이 3군데를 같이 해가지고 국민들이 혼동되고 알 거를 무슨 우리 당 지도부가 그거 좀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드 문제, 미사일 방어 문제, 또 지금 안보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이 우리 언론에서 상세하게 지금 보도가 안 되니까 우리 당에서 언론 특강보를 좀 만들어서 당원들이라도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별로 해서 이거 국민한테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뭐 환경 문제 또 물관리법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도 문제가 많았고 강경화, 김희수, 김상조 이 3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김희수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3사람을 만약 여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강행 처리한다면 우리는 전면 국회를 전체 보이콧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부하고 무슨 협치가 있고 이렇게 통합진보당 국가에서는 있어서도 안 될 땅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을 시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하고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념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강하게 모든 것을 보이콧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토익 990점 만점을 받은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 대량 실업이냐, 경기 침체냐. 아시다시피 1, 4분기 그나마 우리 국정 대혼란기 속에 황교안 근황 대응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 관리를 했습니다. 1, 4분기 경제 지표가 유일호 부총리도 깜짝 놀랄 정도의 1.1%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는 이 지표를 보고 5월 5일 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경에 대해서 자구우면할 거 없다. 추경 안 한다.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표를 보십시오. 1, 4분기 지금 OECD 28개국 총 35개국입니다만은 2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6위 OECD 국가 중에도 6위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경기 침체, 대량 실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에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 지금 정원 문제를 추경에 포함시켜 온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큰 정부 그 폐해도 우리 권성동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해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대량 실업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강부의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해마다 나타나는 2015년, 16년, 17년 청년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률은 1월 달에 대개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거 시장으로 나오고 구직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초에 실업률이 높습니다. 11%, 12%가 된 게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지금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청년 실업률을 대응해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 정부도 동의를 하지만은
추가 경정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다. 그리고 또 12년은 보시면은 연초에 우리가 청년 실업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미적거리고 유일호 부총리는 1, 4분기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달이 청년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연중으로는 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 가면은 높아지면서 1월달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 실업률 11%를 가지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지금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이해 요금이라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민간에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런 막무가내식 추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호통치면서 괜한 헛심 쓰지 말고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계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은 국민들의 기대감만 높이는 사탕 발린 쇼통으로 국민들에게 고통 주지 말고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6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인 6월 7일에 국회 추경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본 추경은 법적, 내용적, 시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대규모 재난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니고 대량 실업도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10%가 넘는 청년 실업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 정해서 대국민 약속을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는 게 참 어렵다. 사한호랑이 눈썹 찾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이 중요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완장찬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통신기본료 페이지를 두고서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자에게는 먹통, 야당에는 불통, 지지자들에게는 쇼통에 이어서 경총과 공무원들에게는 호통만 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계 기출에 일정한 부담이 되어오던 통신료가 낮아진다는데 이를 싫어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한다고 해서 대책이 뚝딱 나올 수는 없습니다. 손해를 보길 원하지 않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통신기본료 폐지에 따른 이익의 손실을 다른 곳에서 메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품질 저하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본료 항목이 없는 LTE 토익 990점 만점을 받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익은 지금 중학생도 보고요, 고등학생도 봅니다. 그래서 901점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점수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토익은 하나에 5점씩입니다. 그래서 895점이 되든지 900점, 그 다음에 하려면 905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901점은 이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있을 수 없는 점수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901점 올린 사람도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점수가 900점에서 901점이 됐다는 걸 알고 안도를 했다면은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 토익 점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저는 시험을 정말로 봤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1점이라는 점수가 자기가 누가 올려줘가지고 901점이 됐다. 그걸 갖고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토익 시험을 봤는지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마이크를 잡은 김에 좀 말씀드리면요. 인사정책과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의 5대 원칙 세우라고